필리핀 세부 쓰레기 매립지 붕괴 참사 마이너스 예고된 재난의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해드릴 소식은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6년 1월 8일 필리핀 중부 세부시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밑에서 일하던 50여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매몰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난 1월 17일 현재 사망자는 28명으로 늘어났고 18명이 구조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8명의 실종자가 쓰레기 더미 속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 현장은 세부시 비날리우 마을에 위치한 민간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습니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갑자기 쓰레기 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직원은 처음엔 헬리콥터가 추락한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돌아보니 거대한 쓰레기와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비극적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세부시 당국은 300여 명의 인력과 대형 크레인 2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쓰레기층이 유독 가스를 내뿜으면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메탄가스와 각종 유해 물질이 뒤섞여 있어 구조대원들이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둘째, 추가 붕괴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구조작업 중에 다시 쓰레기 더미가 무너진다면 구조대원들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작업은 매우 조심스럽게 천천히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금속 잔해를 절단하기 위해 가스토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메탄가스 때문에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 작업 속도가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마리아 카린 루빈이라는 분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는 독성이 있고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가족의 시신이라도 수습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장에서 겨우 살아남은 직원 제이로드 안티구아 씨는 날씨가 좋았는데 쓰레기 더미가 순식간에 무너졌다며 잔해 밑을 기어나와 겨우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다. 이게 두 번째 삶인 것 같다고 당시의 공포를 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고는 충분히 예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경고했다는 점입니다. 세부시 시의원 조엘 가르가네라는 사고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붕괴한 쓰레기 더미의 높이가 경악스럽습니다. 쓰레기 더미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명백한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비가 내릴 때마다 도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데 특히 쓰레기 매립지나 쓰레기산은 매우 위험합니다. 결국 벌어질 사고였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고는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관리부실에 따른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매립지의 위치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큰 산악지대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거지역 바로 근처였습니다. 둘째, 쓰레기가 20층 건물 높이까지 쌓이도록 방치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높이의 쓰레기산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들의 민원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악취 문제, 수질 오염 문제, 쓰레기 수거 트럭으로 인한 교통체증까지. 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없었습니다. 넷째, 정부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사고 후 이번 사건을 책임 있고 투명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8명의 목숨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사실 이번 사고는 필리핀이 안고 있는 거대한 쓰레기 문제의 단면일 뿐입니다.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바다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꼽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프라 부족입니다. 필리핀은 7,6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쓰레기를 보내고 싶어도 섬 사이를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도 마닐라의 경우 1,400만 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데 배출하는 쓰레기의 60%만 수거됩니다. 마닐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수거율이 40%대로 떨어집니다. 필리핀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자국의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 수준을 유아기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빈민촌이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집 앞 하천이나 바다로 쓰레기를 그냥 버립니다.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빈곤입니다.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은 큰 통으로 물건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지, 20지씩 소분한 작은 포장 제품을 삽니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에서는 매일 약 1억 6,300만 개의 일회용 소포장 생활용품이 소비됩니다. 이런 작은 포장재들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쓰레기로 버려지고 많은 양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필리핀에서 쓰레기 매립지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0년 7월 필리핀 케손시티 외곽의 판자촌에 있던 쓰레기 매립장이 폭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지금 같은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리핀이 기후변화에 극도로 취약한 지역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30년 이내에 일부 지역의 70%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매년 89개의 태풍이 지나가는 나라입니다. 태풍과 폭우가 오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쓰레기 산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세부 사고 이후 세부시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사고가 난 매립지가 세부시 쓰레기의 대부분을 처리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구 100만 명의 세부시는 하루에 50만 600톤의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이제 이 쓰레기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1월 18일에는 필리핀 3대 축제 중 하나인 세부 시눌로그 축제가 열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려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에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필리핀의 일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지만 우리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2018년 전체 폐플라스틱 수출량 6만 7,441톤 중 80%에 달하는 5만 3,461톤을 동남아시아 5개국에 수출했습니다. 그 중에 필리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보낸 쓰레기 6,500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조각으로 신고되어 수출되었는데 필리핀 세관 검사 결과 각종 유해 물질과 플라스틱이 뒤섞인 쓰레기였습니다. 결국 이 쓰레기는 2019년 2월 설날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400톤이 평택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가난한 나라로 보내는 것,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필리핀 시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쓰레기장 취급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을 거론할 때는 모두 개발도상국을 손가락질한다.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편리함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필리핀 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알라미노스라는 도시는 마을과 지역 공무원, 비영리 단체가 협력하여 쓰레기 문제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퇴비화 시스템과 분류시설을 만들고 노천 소각과 투기를 거의 없앴습니다. 2009년에는 거의 모든 매립장에서 쓰레기 더미가 타고 있었지만 몇 년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유기물, 재활용품, 일반 쓰레기로 분리하는 습관을 들였고 88%의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하고 53%가 퇴비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일본은 각 구마다 소각 에너지 발전소가 있어서 국가 전체 폐기물 매립률이 1% 이내입니다. 몇몇 도시는 매립률이 0%입니다. 도쿄의 무사시노시에는 도심 한가운데 클린 에너지 센터가 있습니다. 구청 바로 길 건너편입니다. 타는 쓰레기는 모두 소각하여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결국 해결책은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필리핀 세부의 쓰레기 매립지 붕괴 사고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예고된 인재였고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가난한 나라에 쓰레기를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숨진 28명의 영혼을 추모하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혀있을 8명의 실종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